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아직 목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사전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과 러시아 사태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몇 주 전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몇 주 전까지의 시장이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한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반대로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승하는 시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 연준 의원들이 강력한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을 지적하며 한 번에 0.5%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그러한 부분까지 가격에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올해 말 기준금리는 2.5에서 2.75%로 이건 남은 6번의 FOMC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를 한 번에 0.5% 올릴 가능성을 이미 상정해 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속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부분이고요. 급등하던 국제유가가 최근 중동과 미국 지역에서의 생산량 증가 예상 소식에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에는 큰 안정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예정으로 인해 크게 상승 중인 채권 수익률은 시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인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는 저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만큼이나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도 저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분기 S&P 500 소속 기업 중 80%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4%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에서는 기업들이 일이 없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직난에 허덕이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 물건이나 상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완전 고용에 가까워서 급여를 더 올려줘야만 하는 경기 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 소비자가 얼마나 소비를 늘렸는가를 측정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1월에 6.1%로 최대 증가하였는데 경제학자들은 2월에 이것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소비 심리가 줄어들지 않는 경기 침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의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상황과 비슷합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구인난에 치달을 정도로 사람을 필요로 하고 비싸진 물가만큼 소비를 아끼지 않는 모습. 네, 전형적인 호황의 모습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경기가 회복기를 모두 거치고 호황기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호황장의 입구예요. 입구에서 돌아가실 거 아니죠. 과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은 마련해 줍니다. 지난 1983년 이후 있었던 총 8번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주식시장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상승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증명해주는 역사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인 추측을 가능하게 해줄 뿐이죠. 이러한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금리 인상이 예고된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드리던 말씀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내리는 하락장일 땐 이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더 사야 하는 할인 찬스에 공포에 질려 팔기가 바빴죠. 투자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 주식시장을 능가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주식시장보다 가격 민감도가 크고 트렌드를 더 빨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비교를 받는 나스닥이 추세를 변경하기 전부터 한 발 앞서서 이미 하락장을 끝내고 추세를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진 것으로 보이는데, 테라 재단이 단기간에 비트코인을 10억 달러 이상 매입함으로써 단기적 가격 상승을 불러온 것, 미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건전한 혁신을 위한 규제 환경을 포함해 정책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호의적인 발언을 한 점 등등이 반영돼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가격 상승이 대규모의 숏 포지션 청산을 불러온 일명 숏 스퀴즈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주식 분할 소식으로 인해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공식 트위터에 주식 분할을 위한 주주들의 승인 투표가 연례 주주총회에서 열릴 것이란 트윗이 올라온 게 발단이었고요. 문제는 연례 주주총회가 언제냐는 건데요. 원래 테슬라의 주주총회는 6월 초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기 시작해서 9월에서 10월에 열리는 것으로 바뀌었었는데요. 올해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또는 원래대로 6월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상으로는 3주 전에만 통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트윗을 한 것으로 봐서는 원래대로 6월 초에 주주총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에 5대1의 첫 번째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당시 테슬라 주가는 발표 후 단 3주 만에 80%가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전까지 약간의 추가 상승이 있은 후 조정을 겪다가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는 시점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어차피 단기적 주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가끔 주식 분할은 회사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숫자상으로만 보면 주식이 늘어난 만큼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 변화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 분할은 일반적으로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한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이것은 실적 발표에서 기업이 강한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데요. 실적 발표 때 기업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이미 지나버린 분기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는 점을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번 주식 분할은 아마존, 구글과 같이 다우 편입까지 노린 10대 1 정도의 고분할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우는 가격 가중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주식은 편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우에 편입되기 가장 적당한 가격은 100에서 300달러 사이 정도인데요. 그걸 감안하면 고분할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다우에도 500달러가 넘는 기업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5대1의 분할이어도 사실 다우 편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들의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가장 전통 있는 지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동차 기업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다우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한 주의 첫 거래일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하루였고요. 이 분위기를 이어서 한 주 내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